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성승미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 동안 사실 겁나게 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아주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숫자, 그 숫자 때문에 증시가 환호를 했습니다. 제목, 바이 아메리카, 미국을 사라.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여러분 내용 잘 들어주십시오. 토마스 리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주간, 길게는 2주간, 짧게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5월 고용지표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난판 페이롤 55만 9천 명 증가, 그 다음에 실업률은 6.1%에서 5.8%로 하락, 월간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0.5% 상승. 이렇게 비교적 좋은 지표, 사실 고용지표가 좋으면 증시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6월 15, 16일에 있을 FOMC에서 이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이었는데, 증시는 일단 상승을 했어요. 채권금리는 하락했고, 이렇게 좋은 지표에도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증시가 금요일에 발표되는 난판 페이롤, 이거를 주목하면서 사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의 그냥 수평으로 그냥 큰 폭도 아니고 아주 작은 폭이 업앤다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증시에서는 이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경제가 너무 핫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뭐랄까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테크 기술주였잖아요. 예. 그래갖고 테크 기술주가 못 올라감으로 해갖고 S&P마저도, S&P 안에 25%가 기술주니까 S&P마저도 못 올라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쭉 일주일 동안 되다가 금요일에 사실 그 목요일 날에 ADP 민간기관에서 집계한 그 ADP 고용지표에서는 거의 100만 개였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시장에서는 65만 개 예상을 했지만은 그래도 100만 개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목요일 아침에 증시가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다가 실제 금요일 날 아침에 65만 개도 아닌 조금 더 아래 59만 개였던가요? 59만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증시는 환호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연준이 6월 폼씨부터 테이퍼링을 본격 논의하고 올해 연말쯤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증시에 조금 배어 있었는데, 난판 페이롤이 59만 개가 나무를 해갖고, 이 테이퍼링 이 스케줄 자체가 연기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장에 배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그 기술주가 크게 올라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하락하면서 뱅크주를 좀 끌어내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쇄적으로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값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연쇄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게 이제 드디어 증시의 골드락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 아주 적당한 그 상태, 그런 게 지금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상당히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페드는 지금까지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의 변경이나 그다음에 이 테이퍼링 논의의 시작은 결국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죠. 왜냐하면 페드의 설립 목표도 항상 완전 고용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그 고용 지표 내용을 보면 월가 잠깐 리포트를 제가 아침에 읽고 왔는데, 현재 6개월 이상 구직 참여를 하지 않는 이제 장기 실업자죠. UAC라고 하는데요.
현재 6개월 이상 구직 참여를 않는 이 아예 실업자에도 포함이 안 되는 숫자가 380만 명이다. 그런데 이건 팬데믹 이전의 숫자보다 250만 명 이상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했다고 해도 이 페드가 그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좀 더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시가 환호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 연준의 그 두 가지 그 큰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예. 확대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고용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이제 팬데믹 전 수준 가려면 한참 멀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연준의 그 멤버들이 항상 그 강조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됐고, 그래서 이제 연준의 모든 이제 그 긴축의 그 사이클링, 그 스케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후쪽으로 밀려났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증시의 이제 호재로 반영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사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 대단한 큰 충격을 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설령 이것이 코로나 완전 종식된다 할지라도 팬데믹 전의 실업률, 그 고용, 그 취업자 수 여기까지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이 재택근무로 이제 전환해갖고 그쪽으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재택근무, 원격 그 근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원위치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사회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뭐 대기업 뭐 월가 뱅크들 뭐들은 이제 뭐 적어도 뭐 6월 7월까지는 저는 전부 오피스로 다시 모여서 근무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은 그래도 재택근무라고 이 하나의 현상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네. 뭐 연준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자기들의 그 긴축 정책 여기도 반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지표에서 그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와 함께 시장에서 항상 눈여겨보는 게 사실 임금 상승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임금 상승이 2달 연속 예상치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사실 이거 괜찮아 이렇게 상승으로 활합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결국 고용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속도를 사람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증가하는 이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가 확대되는 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사이클인데 최근에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9월 30일까지 실업수당을 주당 $300를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에 주간 $300면 한국 돈으로 약 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돈 더 줄게 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에 따라서 9월 말까지 이 추가 실업수당 $300 주는 것을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있는 13개 주에서는 6월 달에 조기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혹시 그 최근에 이런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로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는 이런 과정, 추가 실업수당부터 없애고 그러면서 다시 정상적인 그 고용시장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드의 테이퍼링은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말씀하신 그 견해가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이나 그 리테일 그 스토어 뭐 하여튼 그 밑에 그 소매 상권에서도 예전에 10명을 고용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 종식돼도 10명이 아니고 8명, 9명으로 그
비즈니스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좀 변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연준의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는 뷰가 점점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거죠.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연말에 국채금리가 2.5%가 3% 간다 이렇게 결론을 점프했는데 이것이 조금 성급하고 이제는 점점 연준의 말이 신뢰를 얻어가는, 그래서 시장이 연준을 이제 조금 믿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6월 달인가요? 4월 달에 1.75 찍고, 찍고 계속 레인지 안에서 업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금요일을 보면은 레인지 완전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여기서 증시의 어떤 위험성이 다시 이런 국채금리나 이런 연준 긴축 사이클 이외에 다른 어떤 공포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돈이 안전자산 국채 가격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채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 양쪽 비교하면서 차트를 항상 비교해 보는데, 지금 여기서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아래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바닥을 깨고 한 칸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까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금요일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게 나스닥인데, 현재 수준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 1.57, 이 1.5%에 있다 그러면 나스닥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약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월가의 섹터 로테이션은 거의 2, 3일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원유도 엄청 올라가고 모든 환경이 다 좋고 이 난판 페이롤 때문에 증시가 다 환호하고 다우존스를 비롯한 전통 가치주도 함께 강력하게 상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월가 헤지펀드들은 양쪽을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한쪽이 월등하게 우월하면은 한쪽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한쪽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증시도 전통 가치주들은 거의 못 올랐어요. 사실 전통 가치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쪽이 아주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초반에도 나스닥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나스닥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러면은 이 월가 헤지 펀드들, 펀드 매니저들은 다시 전통 가치주 쪽으로 다시 또 눈길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얼마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S&P로 기준한다 그러면 S&P가 이제 월가의 강세론자들이 가장 올해 2021년 꼭대기를 보는 게 4,400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선은 4,100, 4,100, 150 이 정도인데 지금 4,229 찍었죠? 금요일날 종가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의 이제 평균은 이제 넘은 상태, 이제 최고 극강의 강세론자들이 주장한 4,400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태. 그렇다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상승을 멈추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나스닥 100의 NDX 있잖아요. 네. 그것이 한 14,000, 그러니까 바로 직전 최고점이 14,0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상승문이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 가치주들, 사이클링,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주가를
이끌어 왔었는데,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주초에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뭐냐면, 미국의 성인 기준으로 6월 1일자 기준으로 CDC가 발표한 걸 보면 미국 전체 인구의 50.2%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 미국 성인 기준으로는 62%가 맞았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3개월 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1월 말에 취임하면서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이게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었다는 얘기는 백신 접종의 피크를 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그렇다면 피크를 치게 되면 전통가치주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강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제가 올렸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증시만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미국에서는 이제 사라졌고, 예. 코로나는 종식된다고 하는 뭐 그래 이제 확신이 이제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됨으로 해갖고 그 집밥 활동주, 전통 가치주 여기가 이제 수혜를 받던 거 이제 루머에 의해서, 예. 그죠? 뉴스가 아니고 루머에 네. 의해서 이제 상승했던 그 수혜. 사실은 이제 루머는 이제 거의 끝난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합 활동주로 할지라도 그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네. 주가가 움직이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된다고 하는 그 희망 기대감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는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재와 원자재 이쪽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쪽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핫했던 게 그 AMC나 이런 그 투기주들 빼고 GM과 포드, 우리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동차주, 결국 그것도 이런 집박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그 코로나 종식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지만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수혜가 이제 다 사라진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 GM과 포드 이런 회사들의 그 장기 전망에 근거해갖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기존의 그 메이저들이 이제 참여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또 이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전기차 쪽으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재래식 내연기관의 자동차로서만 수혜를 받았던 그것이 이제는 전기차의 그 수혜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GM이나 포드나 지금 뭐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도체 공급 그 쇼테이지로 해갖고 사실 풀 가동을 못하고 있어서 주가에도 사실 억눌림을 받아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최근에 GM,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라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이제 GM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회사 펀더먼털이나 지금 그 전기차로 변신 중인,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 그 스테이트에서는 그 GM이 이제 그 백업하고 있는 그 크루즈 있잖아요. 네. 자율 주행 시스템. 그것도 이제 그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드라이버 없이 그냥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는 이제 했어요. 그래서 GM이 이런 전기차 시대에 이제 빠른 변신 중에 있고 앞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현재로 이제 다른 이제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이것을 가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그 PER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죠? 예. Price Earning Over the Rate라고, 네. 예, EPS라고도 하죠. 그 EPS가 그 PER이 GM이 지금 6.18이에요. 테슬라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PER이지, sorry. PER이 10이에요. 10. 그 다음에 포드가 그 PER이 16 정도. 보통 이제 미국 그 S&P 500 인덱스 그 안에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 기업들 기준하면은 제조업들은 보통 15 정도가 정상 그 범위로 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디지털 뭐 테크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은 뭐 한 40, 50 정도.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한 40, 50 이 정도 되고 좀 제조업으로 좀 쏠려 있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20, 뭐 22 정도. 네. 뭐 그렇게 이제 그 PER을 이제 점수를 이제 섹터마다 조금 달리 주고 있는데 그 GM은 지금 PER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1년에 뭐 600만 대씩이나 자동차 판매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PER 10이라고 하면 적어도 포드만큼 한 15, 16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저도 좀 지금까지는 포드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포드 지금 그 월가의 목표 그 가격이 18달러거든요. 18. 지금 오늘 현재 16달러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이제 포드에 좀 지분을 좀 줄이고 GM으로 좀 일부 옮길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사실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벌어진 뉴노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과거에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팬데믹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미국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우대를 주는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미국에 직접 나와서 투자를 해서 미국에 일자리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카 부분도 뉴노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과거 영광은 이 포드 자동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뺏겼던 이 상황을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가 핵심일 것이고 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GM이나 포드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리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GM이나 포드는 미국의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고 세계에서도 뭐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유명한 이제 대기업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난 얼마 전에도 천명했다시피 그 메이드 인 USA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조가 만든 차. 예. 그래서 GM이나 포드는 물론 노조가 있죠. 그런데 저도 사실 노조 출신이잖아요. 미국에. 노조 출신인데 노조의 노조원들은요. 자기 인건비에서 0.1%를 의무적으로 민주당에게 정치 자금으로 내놔요. 그냥 강제. 근데 제가 받아보기도 전에 회사에서 아예 떼갖고 그냥 민주당으로 바로 보내요. 그래서 민주당은 노조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생 그 관계인데 그 노조원들의 인건비를 이제 각출해갖고 민주당에 정치헌금을 주고 민주당은 노조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민주당 정권은 역시나 노조가 있는 GM 포드 이런 회사에다가 아마 앞으로 그 유리한 정책을 펼 것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은 그 GM과 포드는 그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 글로벌 넘버원 회사 그러면 토요타였잖아요. 사실 렉서스를 가지고.
근데 네네. 이 토요타 렉서스가 강력하게 10년 전에 부상했던 게 결국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도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광고하고 아직도 전기차 시대에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전기차 분야에서만은 미국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내연기관차의 그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이 지금 재생에너지 그쪽 그다음에 그 세계 그 탄소 그 예. 기후 변화 그 탄소 감축 예. 이런 것에서 지금 정책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서도 테슬라뿐만 아니고 GM 포드 이런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도 과거에 내연기관 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현대차도 빠르게 GM이나 포드처럼 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후보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서 계속 저는 현대차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현대차를 국내에서 조금씩 사고 계시지 않나요? 네, 저도 현대차 주주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자, 우리가 너무 앞에 말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자, 네. 금요일 날 고용지표는 이제 페드가 예상보다 빠른 테이퍼링은 없겠구나라는 안심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하루 전에는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지난 팬데믹 기간에 좀 사줬던 그 회사채죠. 월풀, 월마트 등등 이런 회사채를 연말까지 정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파월 의장이 사실 연말까지 정리한다, 빠르게 정리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연말까지 정리한다는 이 뉴스로 이거 팬데믹 이전에 벌어졌던 이 테이퍼링 부분도 논의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것과 금요일에 그 반응 또 다른 반응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국의 그 경제가 이제 지금 빠른 회복으로 가고 있고 또 금융시장도 탄탄한 상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지금 공포스러운 그런 위험 요소는 이제 거의 제거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연준에서 그 팬데믹 기간에 매입했던 회사채, 이것을 이제 정리하겠다고 이제 선언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팬데믹의 그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미국이 특히 연준이 긴축과 테이퍼링 그 금융 정책의 정상화로 가고 있는 첫 신호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금요일 난판 페이롤 이래갖고 테이퍼링 그 스케줄 자체가 연기됐다 할지라도 이미 연준은 긴축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시가 그 연준의 그 회사채 정리 이런 소식을 받아들고도 공포에 떨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연준이 말로는 크게 방송을 크게 광고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회사채 매입 액수가 극히 미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방출을 한다 할지라도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다고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매입하는 이 테이퍼링, 이것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는 테이퍼링이 결국은 증시를 흔들 핵심 변수이므로 그거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또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 갖고 연준의 시각도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 놓고 테이퍼링이 완전히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 시시각각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 갖고 연준의 그 스케줄은 항상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GM 포드와 함께 가장 핫했던 섹터가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XLE 기준으로는 일주일 동안 6.8%가 상승을 했는데 결국 그건 국제 이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는
9월 말까지 브렌트 기준으로 $80를 목표로 한다. 예상한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는데 금요일에는 유가 $100 이야기까지 나왔다던데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가의 이제 평균 그 전망치는 $80 정도인데 일부 강세론자들은 네, 원유가 $100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그 얼핏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장면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시대 자체는 네.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이 원유 값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사실 좀 기이한 현상인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우리가 가끔 언급했지만은 이제 뭐 오페크의 그 감산 정책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원유 재고가 쌓였었잖아요. 예. 한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뭐라 해갖고 재고가 엄청 쌓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팬데믹 때문에 생산을 못했던 거죠. 생산이 사실 많이 예. 딸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집합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 세계적인 이제 원유 수요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원유 재고는 다 소진됐고 이제 석유 산업에서 그 생산은 이제 박차를 가해갖고 이제 지금 그 밸런스를 이제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원유가 이렇게 고공으로 행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그 뒤에 잘 안 보이는 더 큰 변수가 이제 이 원유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이건 비록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지금 합의거든요. 예. 기후 변화에 대처하자.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좀 반대했죠. 뭐 기후변화 그까짓 거 좀 무시하고 사기라고 그랬죠, 사기. 그래서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좀 전통적인 에너지 원유라든가 석탄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뒀던 정책을 폈었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의 큰 유전지대를 예. 개발을 허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죠, 여기가. 네네. 네, 인디언들하고 네. 야생보 구역의 그 큰 유전지대 그 개발을 허용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막았어요. 예, 목요일 날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네, 막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굴지의 석유 그 개발 시추하는 그 업체들에게도 그 지금 미국 남부 연안 그 유전지대 이런데 새로운 시추공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채굴 여기에 대해서 그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금 원유 시장의 큰 주입 배경은 뭐냐면은 결국 단기간에 일어나진 않지만은 조금 중기 장기로 보면은 미국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그 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그 기존의 그 원유 채굴 이런 쪽으로 제한을 더 둔다고 그러면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전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시적으로 오늘 나스닥 그 기술주가 강하고 하지만은 이 에너지주, 오일 에너지주 이쪽은 상당히 지금까지 그 강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이 월가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주도하고 있는 그 밈 주식 네. 이것보다도 더 핫한 것이 오일 주식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주 그 주초에 원유 가격이 이제 갑자기 급등했던 것은 오페크 플러스죠.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단계적인 감산을 계속 7월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바이든 대통령이 알래스카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정부가 허가해줬던 일종의 리스를 해줬던 시추구를 중단하겠다라는 발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었어요. 거기에 개별 기업 얘기를 하나 또 추가하자면 엑슨모빌이 요새 이 사유 때문에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네. 결국 이 엑슨모빌 하면 이 다우지수에 편입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죠.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이었던데, 이 엑슨모빌도 이 석유 회사가 결국 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시끌시끌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석유 회사들조차도 석유가 이제 답이 아니고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로 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절박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석유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지금 서로 엇물리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원유 가격은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아니죠. 원래는 2.2조 달러를 했다가 공화당하고 협상하려고 1.7조 달러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그걸 1조 달러까지 줄여가면서 법인세 인상안을 인프라 투자안에 플러스 됐는데 그것을 일단 포기를 하는 정도까지 갔는데, 토요일 새벽에 나온 뉴스는 일단 공화당이 제안한 9,200억 달러 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리고 네네. 다음 주까지는 이 협상 시한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민주당 단독으로 간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시한 최소 법인세 15% 이것까지도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텍스 15% 그 미니멈을 양보하면서까지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상당히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만한 긴급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 그 지도부를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 설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그 플랜에서 조금 감소한 그 공화당 그 플랜하고 중간선에서 만나서 타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정치권이 지금 그렇게 뭐 극과 극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임기 초기에서 상당히 지금 협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때 하도 공화당 내에서도 질렸던 그런 파들이 지금 친민주당 그 정책으로 지금 이제 기울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결국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산업재, 원자재 이쪽에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테슬라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GM 포드가 열심히 올라가는 장세에서 6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금요일에 일단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는 결국 그 중국에서 월간 판매량이 5월 판매량이 8,000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대규모 모델 3 모델화에 대해서 리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월가에서는 향후 테슬라 주가를 어떻게 보나요? 이게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의외로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전기차에서는 이제 확실한 이제 선두주자죠. 예.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GM이나 포드 같은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중국에도 여러 있고 한국에 현대도 있고 이런 굴지의 메이저들이 속속 전기차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테슬라가 굳건한 선두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세계 시장에서 전체 파이에서는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월등히 앞서서 치고 나가지 않는 한 테슬라의 그 파이는 현재보다도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 판매량 그 이제 악재로 해갖고 목요일 날은 5% 급락을 했다가 금요일에서는 4% 상승으로 또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금요일 상승의 그 배경은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에 그 상당히 그 15억 달러인가 그 투자했었잖아요. 예. 그거를 정리할 뜻을 내비쳤어요. 트윗에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이런 얘기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테슬라의 지금까지 그 족쇄처럼 따라다녔던 그 리스크가 이제 비트코인과 한 몸이 됨으로 해가지고 리스크가 상당히 상존했었는데 이제 만일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결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테슬라는 그 리스크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요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일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비트코인과 결별한다고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토요일 새벽에 앨런 머스크 트윗을 보니까 연인이 이렇게 그 소파에 앉아서 갈라앉은 사진 넣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는 네네. 올랐고 비트코인은 하락했죠. 네네. 이거 참 뭐라 하면 그렇고 참 일론 머스크 관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40분이 넘어서요. 선생님, 다음 주 뭐 시장 전망이나 그 추가로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증시가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나스닥 강세장이다 이래갖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나스닥 기술주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가 찬스다 하고 확 진짜 몰빵으로 몰려들 수도 있는데 그냥 상당히 지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만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고 결국은 증시의 중심은 S&P거든요. 네. 네, S&P 그 지수를 바라보면서 나스닥의 그 목표 가격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요. 사실 증시 투자에서 얼마를 많이 버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 더 먼저거든요. 네. 네. 그 워런 버핏도 자기 투자의 원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돈을 잃지 않는 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거기서 이제 물려버려갖고, 나중에 손절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S&P 그 수준을 바라보면서, 기술주, 이런데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S&P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화 비중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때요? 잘 들으셨어요? 네.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던 이 느낌 때문에 사실 고점을 베낀다 해도 사실 불안합니다. 이럴 때는 좀 더 편하게 투자하는 게 낫죠. 현금 비중을 고점을 높일 때마다 조금씩 높이는 전략 상당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